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내 방이 더러워지면 누가 더럽혔든지 내가 치워야 하죠.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밭이 되어버리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다 상해서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을 또 그냥 방치해 두다 보면 걱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쌓이지 않게 자주 들여다보고요. 외롭지 않게 자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보면서 1시간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꼭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우리 인사 나누면서 오늘 투자의 신 1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죠.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잘 오셨고요. 준호님께서 수요일은 스페셜데이라면서 등장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스페셜데이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제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투자의 신 꼭 늦지 마시고 함께 1부부터 함께 참여를 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도 풀어가시고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올림 100%님 오늘은 삼행시 안 하나요? 라면서 해주셨는데 혹시 준비하셨나요? 준비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그마님도 오셨고요. 싹스님도 오셨네요. 자, 반갑습니다. 하늘이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궁금한 내용도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연여왕님도 오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한마디 정리부터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그래도 FOMC 앞두고 살짝은 조금 눈치를 보는 모양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 이제 앞두고 경계감이 좀 있는 이제 그런 하루였고, 근데 시장이 이제 요 근래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상방으로 뭔가 좀 가고 싶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건만 잘 이번에 파월이 말만 좀 잘 해주면은 그러면 한번 이제 또 재차 상승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오늘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계감들을 보이고 있고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시장이 계속 순환매를 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뭐 반도체 좋다가 하루는 뭐 전기차 좋다가 원전 좋다가 원전 또 가라앉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화장품들도 어제 좋았는데 오늘 또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제는 한번 좀 출발할 준비들은 다들 하고 있는데 이제 출발의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오늘 밤에 결정이 이제 나니까 이걸 이제 눈치 보기 성으로 좀 그렇게 지나간 하루였지 않나. 오늘 밤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과 또 그 이후에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내놓는지에 지금 많은 시장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이제 우리 시장 2300선 넘어가고 삼성전자 6만전자 됐고 원전이라든지 2차전지 어제 강했던 종목들 오늘 조금씩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 시장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경계감
마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지 점검하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세요. 종목 상담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어떤 게 고민이신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의 종목으로 시작할게요. 풍국주정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4,600원, 비중은 15% 담으셨고요. 여름에 샀는데 최근에 반등을 했을 때 정리를 못했어요. 또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풍국주정,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14,000원 훌쩍 뛰어넘었었는데 다시 한번 13,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신 게 너무너무 아까우실 것 같아요. 풍국주정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풍국주정은 이제 주정을 만드는 회사니까 술 관련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주류라든가 이제 그쪽 관련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코로나 때는 이제 알코올 만드는 회사니까 세정제에 알코올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손세정제 관련주로 이제 움직였었고, 사실 실적으로 본다면은 이 회사는 올해도 그 영업이익이 이제 뭐 절반 이상 60%가 감익이니까 상반기까지 별로 실적으로 볼 게 없고, 영업이익이 상반기 때 20억 했는데 하반기 때 뭐 20억 한다고 그래도 이제 잘해서 50억 한다고 그래도 이 회사 시총이 지금 1,65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제 종목이고요. 결국에 이제 테마로 엮이는 종목인데, 코로나 테마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쭉 빠졌다가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제논가스를 국산화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올랐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포스코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쪽하고 해서 이제 제논가스를 만드는 걸로. 근데 이제 풍국주정이 왜 올랐냐면은 풍국주정 자회사 중에 특수가스 취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특수가스니까 제논가스도 취급을 한다. 근데 그 취급한다는 게 만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유통시킨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제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테마주는 늘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뭐 엮어가지고 이제 그쵸.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번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뭐 수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일단 뭐 이제 수급 싸움으로 올라갔다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요번에 올랐던 14,500원, 14,600원 정도를 위쪽으로 그럼 더 상방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누구도 이거 장담을 못 하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일단 뭐 한 번 더 상방 돌파는 못 하더라도 반등은 뭐 나와주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 이 종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뭐 동력이 그다지 있는 것 같진 않고 실적으로 또 말할 수도 없는 종목이고, 근데 이제 한 번씩 테마는 붙어요. 테마가 붙으면 또 한 번씩 가긴 하는데 그걸 또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는 반등이 나오면은 14,000원 이상에서는 정리를 좀 해버리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올 때 약간 손실권에서 정리해버리시고, 그리고 다른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좀 보장되고 뭐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전망 같은 것들이 좀 잡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풍국주정 진단을 도와드렸어요. 실적이라든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이 제논가스라는 모멘텀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건지는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14,000원 위까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매도하는 시그널을 함께 보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코인테크. 코인테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7,000원에 20%입니다. 27,000원에 20%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10일. 매수하셨구나. 예, 그러고 예. 나서 최근에 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좀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요 코인테크의 앞으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수 전문가님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코인테크 뭐 보고 들어가셨어요? 2차 전지인데요. 요즘에 올라가지가 않아가지고 매수 한번 했어요. 2차 전지 쪽에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들어가신 것 같고요. 일단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데 주로 이제 어느 쪽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제조 공정 자동화 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지금 자동화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제일 앞서가는 업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증설이 됐고요. 증설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소재 쪽까지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사실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코인테크는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좀 전망이 좀 있고, 내년도에는 실적이 아마 올해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작년도에 1,000억대 했거든요. 1,064억을 매출을 했는데 지금 올해 수주 잔고 한 2,000억대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뭐 작년이나 올해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올해만 해도 작년에 한 해 동안 했던 거 매출을 올해 상반기 때 다 해버렸네요. 1,061억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적 성장 중에 있다 봐야 되겠고, 이 회사는 지금 뭐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들하고 좀 거래를 하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증설을 하는 부분을 타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아마 자동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못 가지만은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실적이 못 나왔더라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소화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가지고 계시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3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종목이고요. 거기까지 갔을 때도 팔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4만 원 가까이 3만 7,000원, 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2,000원 가지고 시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 보면 아마 좀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네. 자, 시청자님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32,000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를 해 드렸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코인테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든든하게 이제 이 시장들을 버텨갈 수 있는 힘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전망이 어떤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중간 출석 체크 오늘은 조금 일찍 해볼까요? 기쁨의 뿌리님 오셨고요. 또 K맥스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살려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대박벌자님과 또 오늘도 푸른 하늘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서당계 1년차님 출석 체크하셨네요. 앞으로 9시에 꼬박꼬박 출석 체크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9시 출석 체크 그리고 2부 10시까지도 출석 체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당계 1년차님 뿐만이 아니라 저희 투자의 신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 종목 진단과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옥션 한번 살펴볼게요. 기쁨의 뿌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었습니다. 매수가는 22,15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오늘은 1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서울 옥션 하면 NFT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최근에 인수전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자, 서울 옥션의 앞으로 모멘텀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지금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실적은 좋을 줄 알았더니 상반기 때 조금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살짝 좀 꺾이면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횡보 중인데, 걱정거리도 있고,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점들은 뭐냐면은, 현재 시대 자체가, 흐름 자체가 뭐 이런 이제 미술품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 NFT 코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거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명품 비싼 것들을 서울 옥션에서 취급을 했다면은, 네. 이제는 뭔가 조금 그것보다는 좀 중급 정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NFT를 붙여가지고 경매를 하는 방식. 어쩌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번에 신세계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네. MZ 세대를 노리겠다. 이 얘기는 이제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을 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이제 무슨 뭐 아주 작은 것도 어쩌면은 경매 시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가령 이제 뭐 희귀한 뭐 한정판 뭐 운동화라든가 맞아요. 뭐 그런 뭐 것들 콜라보를 있죠. 했다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몇백만 원 단위들도 나와가지고 NFT 붙여가지고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디지털 작품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것들은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네. 그래도 돈이 되는 쪽은 굉장히 이제 고가 명품 시장 쪽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어디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홍콩 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홍콩이 요즘에 좀 불안하죠. 특히 이제 시진핑 지금 이제 독재 체제로 이제 완전히 굳혀지면서 네. 부자들이 홍콩이나 중국에서 지금 탈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체 그리고 홍콩은 중국보다는 조금 제재가 좀 덜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지게 되면은 좀 모멘텀이 좀 예전만한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거리가 되겠죠. 두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위로도 또 이제 아래로도 가기보다는 좀 박스권 정도를 뭐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상에서 뭔가가 보여줘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상반기 때 12%가 줄었고 매출도 줄었거든요. 17%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잘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옥션은 어쩌면은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안 나오면 한 번 더 밑으로 레벨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되고요. 17,200원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비중을 한 지금 20%시잖아요. 절반 줄이셔야 돼요. 17,200원 깨지면은 절반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셔야 되고 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22,000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이제 2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또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면은 한번 좀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잡힐 때 다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옥션 박스권에서 대응하는 전략 확인을 해드렸고요. 17,200원이 깨진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반등 시 박스권 상단인 23,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하자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서울옥션에 대해서는 실적이 증명이 되는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반올림 10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GS 리테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7,300원, 비중은 10% 담으셨어요. 코로나도 끝나가고 사람들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해서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는 좀처럼 잘 오르지를 않네요. 향후에 좋아지겠죠?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GS 리테일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대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편의점 관련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편의점은 괜찮게 봐요. 편의점이나 이제 슈퍼 쪽은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계속해가지고 생활 자체가 우리가 편의점에 많이 기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뭐 예전 코로나 같지도 않고 지금은 다들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열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GS 리테일이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실적 발목 잡는 게 편의점이나 슈퍼 쪽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쪽이에요. 아직까지 온라인 쪽을 정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도 편의점하고 슈퍼 쪽은 뭐 살짝 정상화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쪽은 여전히 부진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다른 섹터들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편의점이나 이런 쪽도 저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보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늘 올라가는 이제 그런 뭐 전기차라든가 또 이제 한 번씩 모멘텀 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뭐 네옴시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편의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야지 이게 주가가 많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뭐 많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이제 GS 리테일은 실적을 지금 이제 그쪽 사업 부분에서 적자가 나면서 잡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박스권 탈피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아무래도 지금 나왔던 28,000원 정도를 고가로 하는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요. 28,000원 위쪽으로 올라가 주면은 그래도 3만원 단에 또 저항대가 있어요. 28,0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그래도 나름대로 편의점 쪽에는 개선이 됐다는 뉴스로 아마 본전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본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GS 리테일을 실제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이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GS 121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121선이 밑으로 121선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지수에서는 경기선 이러죠. 그럼 종목에서는 실적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준다는 뜻은 네. 121선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121선이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네. 조금은 좀 이제 우선순위를 옆으로 좀 제껴놓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실적 부분에서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박스권에서의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121선의 방향을 체크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한번 꿀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GS 리테일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투자의 신 1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간 9시 26분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TV로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와 함께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그리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점검 받으시고 적당한 타이밍에 또 적당한 전략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접수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만나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삭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한신공영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9,200원, 비중은 10% 담으셨는데요. 수주 호재에도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한신공영이 여러 가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수주 소식이 최근에 좀 들려오기도 했죠. 오늘까지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주가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대 하락하면서 8,9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이 종목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전문가님? 이런 이제 작은 토목 건설 관련주들은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싼 종목이 많아요. 한신공역도 지금 보면은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200억 했으니까 하반기 때 400억 정도는 뭐 늘 하는 회사니까 작년에도 400억을 했네요. 400억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3배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은 PER이 싸니까 그럼 싼 거냐. 이제 그렇지 네.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성장을 못 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성장성을 보이는 회사들은 PER 10배, 30배 이렇게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장은 못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제는 보면은 매출이 2019년도에 1조 6천 했고요. 네. 20년도에 1조 5천, 21년도에 1조 3천. 이렇게 매출이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계속 늘질 못해요, 회사가 외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PER 받는 게 그렇게 싸다 볼 수는 없어요. 늘 이 정도 받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시장이 좋으면 조금 더 가고,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시장과 함께 또 빠져 있고, 또 한 번씩 이슈가 붙으면 올라가고, 또 이슈가 또 없으면 또 계속해가지고 또 매수세가 안 붙으니까 옆으로 흘러버리든지 빠지든지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요 근래 보게 되면 이제 뭔가 좀 공급 계약 소식도 있고 네. 이런데, 요즘에 토목건설주들, 소형 토목건설주들을 움직이는 이슈가 뭐냐면 네옴시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옴시티랑 연관을 지은 종목들만 요즘에 가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한신공영도 가령 이제 무슨 외국에 지사가 있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네옴시티랑 엮어가지고 올리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네옴시티랑 엮을 만한 재료가 지금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기가 안 붙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 또 뭘로 엮여가지고 또 이제 올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요건 공급계약 체결권만으로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가 억지로 지금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로 지금 올리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기대시면은 어쩌면은 한참 동안 또 옆으로 주가가 흘러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간 동안을 그래서 정해서 기간 동안 한번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런 공급계약 체결권 같은 것들이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갑자기 이게 부각이 되면서 또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은 지금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저점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간 한정으로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11월 9일 정도까지 사우디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빈살만 씨가 온다 그러잖아요. 11월 달 내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때까지도 네옴시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붙여주면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제 재료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사우디 빈살만 올 때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까지도 만약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 붙여주면은 그건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한 11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11월 한 20일? 그 정도까지 11월 내에 일단 기다려 보시고 11월 달까지 별로 주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올라가면 이 종목은 한 11,8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21선, 121선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달 내에서만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신공영이었습니다. 실적도 그리고 밸류도 주가 흐름도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투자 기간을 정해드렸습니다. 11월 안에 어느 정도의 좀 액션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빈살만과의 만남이 성사가 됐을 때 그 모멘텀으로도 힘을 받아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때 반등이 나온다면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서 그때도 좀 지지부진하다. 이 종목 잘 보내줄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신공영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싸님 오셨네요. 또 이영진님께서도 잘 오셨습니다. WTN 뉴스님과 함께 또 김성식님도 반갑습니다. 오렌지님 띵동 하시면서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낭랑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지금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간 충분하네요. 건병래 님도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출석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살려님의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BMT 체크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3,8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의 종목 작년부터 열심히 스윙하는 중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15,000원대 매물대에서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이 있던데 정리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실적 성장을 계속 기대를 하면서 조정 시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좋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종목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BMT는 뭐 제가 2020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뭐 방송에서 추천하면 목표가 조달을 계속했던 종목이고 네.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밸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피팅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가서 보면은 피팅 밸브라고 하는 크기가 막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대규모 큰 직경의 관을 연결하는 연결 이음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내구성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로 승부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대규모 이제 매수로 승부하는 회사들. 네. 근데 BMT는 달라요. 뭐냐면은 밸브 중에서 상당히 정밀성을 요구하는 밸브.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밸브를 결이 만들어요. 다르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보면 이제, 이 회사가 하는 밸브들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만한 거. 조선 쪽에 들어가는 밸브도 개장 밸브라고 해가지고 크기가 좀 작고 그 유량 조절을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반도체용 밸브도 만들어요. 반도체 보면은 케미컬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케미컬을 굉장히 좀 작은 관이지만 케미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면 이게 양을 굉장히 정밀하게 조절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못 만들었어요, 이거를. 일본에 전량 수입해다 썼는데 국산화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뭐냐면은 그 수소 쪽에서는 고압이잖아요, 상당히. 수소는 이제 액체 수소가 가스화되면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압력을 견디면서도 또 조절을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고압이면서 상당히 네. 또 정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BMT고, 네. 또 지금은 이제 그 2차전지 쪽에 또 이제 또 진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회사고, 또 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회사고, 또 실적도 보게 되면 올해 뭐, 영업이익이 159% 상반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지금 영업이익이에요. 1년 영업이익이 60억대 뭐 이러던 회사가 올해 100억이 넘었습니다. 상반기만. 그렇기 때문에 실적 계속 성장 중이고. 그래서 이 회사는 제일 약점은 뭐냐면은 유통 주식수가 지금 그 대주주 쪽 관계자들이 주식을 많이 가져가 있어요. 안 내놓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중이라서 네. 유통 주식수가 적은 게 그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좋은 건 뭐냐면은 네. 누가 또 한번 사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버려요. 이제 그게 또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 중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또 수소 시대 열리게 되면 수소 관련주로도 또 엮이게 될 겁니다. 이 종목 굳이 뭐 15,000원대 왜 팔아야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박스권 매매를 한다 그래도 한 17,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번에 올라갈 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 쪽 업황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조선 쪽에 들어가는 밸브도 이제부터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 만들 때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큰 밸브들, 성광밸브나 태광 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이로코리아 거, 게장 밸브 들어가요.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BMT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딱 이 BMT나 이런 회사들 거 이제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매출이. 그래서 내년도에 매출 좋을 거예요. 뭐 일단 최소 17,000원 목표가 잡을 수 있고요. 17,000원. 네. 이 종목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스윙 하시면 됩니다. 샀다가 또 팔았다 이렇게 하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재밌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MT,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죠.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BMT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15,000원에서 수익으로 멈추기는 조금 아깝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고요. 수익 더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적으로 17,000원까지 목표가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상담 이어갈게요. 한결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템베거 여왕님의 종목도 체크가 되고 있어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TLB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매수가는 36,30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자, 오늘 장마감 후에 1대1 무상증자 발표가 됐습니다. 상승 시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유증을 받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TLB는 오늘 장에서도 일단 흐름이 괜찮았죠. 2%대 빨간불 보여주면서 37,6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도 약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떴습니다.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TLB의 방향 어떻게 갈까요? 어떤 대응을 짜야 할까요? TLB 좋은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좀 아껴둔 종목인데 그래요? 예, 이 종목은 이제 PCB입니다. 요즘 PCB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좋죠. 근데 이제 다른 데들은 주가가 많이 지난번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심텍도 그렇고 뭐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그랬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주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회사들이고요. TLB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확실하게 반영이 좀 안 된 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올해 뭐 상반기까지만 지금 300% 늘었으니까 4배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0억 했으니까 하반기까지 아마 넉넉하게 350억은 할 거고요. 시총이 지금 1,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적에 뭐 5배, 6배밖에 안 돼요. 내년도에는 더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 늘어날 걸로 보는 게 DDR5가 사실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DDR5 내놓으면서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DDR5 확산세가 올해 속도가 기대치만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상당히 DDR5가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망에서도 지금 요 근래 보면 리포트가 내년도에 DDR5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은 TLB 같은 종목은 틀림없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거고요. 예, 뭐 실적만으로도 지금 뭐 하단은 잡혔다 봐야 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좀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 종목은 뭐 한 48,000원까지 넉넉 잡고 보유를 해보시면은 뭐 충분히 올라간 종목입니다. 단지 이제 반도체 관련주니까 뭐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하다. 방향성은 확고하기 때문에 48,000원 가도 팔지 마시고 그때 다시 돌아봐도 되는 종목이다. 좋은 종목입니다. 네, TLB 계속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좋은 종목이다. 나만 알고 싶은 좀 아껴뒀던 종목이셨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48,000원까지 목표가 체크하시고 보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시면서 보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LB까지 진단 도와드렸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저희 바로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5,000원에 20%입니다. 15,000원에 20%요? 예, 시청자님, 저 일단 같이 울까요? 이 종목 많이 내려왔네요. 예, 예.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올라가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더 네. 사도 되는지. 아,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지금 계속 이 하락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손실을 조금 만회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기수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5G 때문에 들어가셨죠? 예, 예, 예. 예. 근데 요즘에 5G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예,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반등이 안 나와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리포트상에서는 뭐 앞으로는 전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3분기 때 실적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이익을 내는 종목들이 5G 종목 중에서 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3분기 때까지도 이 종목이 이익을 못 낸다면은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 예.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참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 뭐냐면요. 예, 예. 이 종목이 이제 별도 영업이익이 보니까 2020년도에도 적자, 작년에도 적자,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적자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하반기 때 흑자로 돌리지 못하면은 예, 예. 이거 3연속 지금 적자가 되면은 이게 연말 정산에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돼요. 예, 예. 그건 뭐냐면 상패 심사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분기,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이번 3분기 때 중요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3분기 때도 적자 폭이 만약에 크다. 예, 그러면 눈 딱 감고 손절해 버리시는 게 나아요. 예. 지금 이제 다행히 6월 달에는 보니까 1분기 때는 적자였는데 2분기 때는 흑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3분기 때까지 흑자하면은 연간 흑자가 아마 될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은 그 적자였다 흑자로 돌아가는 걸 뭐 턴어라운드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주가가 한번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2분기 때 흑자 했습니까? 예, 2분기 때 적자 흑자, 아니고요? 예, 2분기 때 흑자예요. 1분기 때 마이너스 21억, 2분기 때 16억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연간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적자예요. 마이너스 5억이에요. 1분기 때 적자가 더 컸으니까. 근데 일단 2분기 때 흑자를 했기 때문에 3분기 때도 흑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흑자로 돌렸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8,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이제 끌어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8,000원 정도까지 왔을 적에 그때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이 아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거기서 다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면서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8,000원대에서 매도를 할지 요거를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만약에 3분기 때 적자 나오면 이 종목은 꼭 손절을 하세요. 네, 시청자님, 에이스테크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좋겠네요. 잘 나왔을 때 반등 목표가 일단 8,000원 선 제시를 해드렸고요. 예. 지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별도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적이요. 네, 지금 아마 연결 실적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상패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저는 이제 별도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게 이제 아마 보고 계신 거랑 달라서 헷갈리실 겁니다. 예. 예, 예. 네,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좀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예. 응원을 할 테니까요.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낭랑님께서 올려주신 시젠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39,533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계속해서 버텨도 본전은 힘들까요? 추가 매수는 할 수 없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고요. 시젠이 오늘 강했더라고요. 5% 가까이 올라왔고 3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흐름만 보자면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사실은 진단키트는 시즌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2021년도 전부터 가을, 2020년도 가을 정도부터 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더 이상 이제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반등 나오다가 또 가라앉고 하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정점 찍고 난 이후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비롯해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즌이 아직까지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내년도도 실적이 올해보다 못할 걸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주가가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이상 나오기는 좀 힘들 종목으로 지금 봐야 되고 진단키트 시장이 지금 경쟁자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옛날보다 싸게 팔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기술력이 엄청나게 부각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진단은 웬만치의 정확도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CJ는 그럼 진단키트 이외에 다른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부각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현재로서 CJ는 너무 진단키트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시즌 주가는 앞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 생각에는 3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25,000원 깨진다면은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이죠. 그러면은 미련 없이 털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좋고 이제는 진단키트 관련주나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젠 진단 도와드렸고요. 37,000원 선까지 반등 나오면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오는 전략 꼭 그 타이밍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부에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또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는 미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 앞두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자, 전문가님 어떨까요? FOMC요. 네, 이번 FOMC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이런 거는 0.75% 거의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서 성명서 발표가 있겠죠. 성명서 발표 톤에서 볼 거는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었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멀었다라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성명서에서 볼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명서에 또 나올 게 뭐냐면은 경기보다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지 이게 아직까지도 들어있다면은 상당히 매파적인 거거든요. 그게 들어있는지 이거 성명서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성명서에서 안 나올 게 이제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같은 건 안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기자회견 때 나올 거예요. 기자들이 뭐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물어보면은 파월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명확하게 줘야 돼요. 12월 달에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 말 없이 애매모호하게 계속 인플레이션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12월 달에도 7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밑으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매파적 발언이나 이제 그런 것들로 만약에 그 시장이 내려오잖아요.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최악의 경우에 12월 달에 75bp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75bp는 정말 못해요. 저는 12월 달에도 75bp 못한다 쪽으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밖에 못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의 전망으로는 12월 달에 0.5하고 그리고 2월 달에 0.25, 3월 달에 0.25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0.75를 해버리면은 내년도 한 3월이나 가서 0.25하고 그리고 한동안 끝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한번 흔들리더라도 12월 달에 0.75면 제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12월 달에 0.75? 그러면 그럼 끝났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변동성이 있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S&P 500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차트 보시면은 사실 그 차트가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좀 반등이 나왔고 3,900선 딱 이 매물대 부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매물을 맞을지 기다리고 있는데 매물을 맞는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3,700선 부분까지 오면 여기 적극 매수도 가능합니다. 3,700선까지 만약 빠지게 되면은 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게 제 생각에는 바로 올라가면 이게 참 또 제가 목표가를 지금 4,050 정도 보고 있어요. 4,050에서 4,080 정도. 네. 이게 이제 200일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또 매물을 좀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그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이번에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빠졌다 올라오든 바로 가든 아마 4,050에서 4,080 정도 이 정도에서 매물을 한번 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고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셨죠? 파월 형아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그 이후에 그래서 시장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든 그거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등장, 이 상승장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시장들을 잘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또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전해드렸던 다양한 정보들 계속 참고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